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완주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사퇴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한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갈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을 받은 한식당 비율은 뉴욕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B등급 이하 낮은 등급 비율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수료의 7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59분에 걸친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완주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에서는 추가로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사퇴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퇴론의 배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대선을 뛸 최적의 사람이라며 후보 사퇴론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그는 총 59분에 걸친 회견에서 20개에 가까운 질문을 받으며 TV토론 이후 불거진 자신 사퇴론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속삭이는 듯한 연설을 동원했고 중간중간 크게 웃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 직전 공개석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푸틴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회견에서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트럼프 부통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울러 외교 안보 부문에서는 노련한 정치인 면모를 보여준 반면 발언 중 기침을 하거나 목소리가 쉬는 등 노쇠한 모습은 여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완주 의사를 재확인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에서는 짐 하임스, 스콧 피터스, 에릭 소런슨 하원 의원 등 총 3명이 추가로 대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를 요구한 민주당 하원 의원은 1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캠프 내부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후보 사퇴론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조지 클루니가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 전 오바마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주장하는 사람 중 오바마 전 대통령의 측근이 많은 점도 의혹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차기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활용해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공개된 재판 기록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을 담당한 뉴욕 맨하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를 결정한 배심원단의 판결뿐 아니라 입막음 돈 사건 기소 자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1일에도 법원에 서한을 보내 입막음 돈 재판의 유죄 판결 파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는 형사기소 면제 대상이라며 제기한 면책 유권 해석 요청에 대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있으며 사적 행위는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인 입막음 돈 재판에서도 혐의 사실과 연계된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대법원의 면책 특권 인정 결정이 입막음 돈 사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형량 선고 일정을 미루어달라고 요청했고 머천 판사도 이를 받아들여 형량 선고 날짜를 예정보다 2달 뒤로 연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개된 기록에서도
이번 재판이 검찰 측의 부당한 증거들로 오염되었다면서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맨하튼 법원은 9월 6일까지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이번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한 뒤 같은 달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뉴욕 시내 한 식당들의 위생 상태가 갈수록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등급을 받은 한식당 비율은 뉴욕시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B등급 이하 낮은 등급 비율은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한식 열풍을 반영하듯 한식당 수는 2년 전에 비해 90여 곳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미주 한국일보가 어제 뉴욕시 보건국의 식당 위생 검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보로에 한식당으로 등록된 업소는 모두 393곳이며 이 가운데 A등급 판정을 받은 식당은 283곳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약 2년 전인 2022년 5월에 기록했던 전체 한식당의 A등급 비율 80%보다 8%포인트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반면 B등급을 취득한 한식당 비율은 9.7%로 2년 전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낙제 점수인 C등급이나 재심사가 필요한 보류 등급을 받은 한식당 수도 26곳으로 18곳이었던 2년 전보다 8곳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등급 미결 역시 46곳으로 2년 전 기록인 25곳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과도한 벌점으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한식당은 없었습니다. 시 보건국 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 명령은 최소 3차례의 위생검사에서 28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발효됩니다. 한식당들의 위생상태 수준은 뉴욕시 전체 식당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올 7월 현재 뉴욕시 전체 식당 24,253개의 업소 가운데 A등급을 취득한 업소 비율은 83.6%로 한식당들보다 11%포인트 이상 높은 기록입니다. 반면 B등급을 받은 뉴욕시 전체 비율은 8.3%로 한인업소 비율 9.7%보다 낮았습니다. 뉴욕시 위생검사에서 한식당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은 여전히 음식 보관 온도 관련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요리사나 준비 직원의 개인 위생 소홀, 음식 보관, 준비, 서빙 과정에서 위생관리 미흡, 쥐 또는 바퀴벌레 흔적, 조리기구 관리 불결, 직원들이 화장실 사용이나 식사 후 또는 흡연 후 손을 씻지 않은 점 등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2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홍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며 부모들이 자녀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을 이탈한 한인 2세는 총 34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 234명에서 2021년 247명, 2022년 335명, 2023년 326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한인 2세 수가 늘고 있는 데다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선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전해지면서 국적 이탈 신고를 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상당수 한인 2세가 병역 문제 해결이나 유학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적 이탈을 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뉴저지 주 정부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발표하면서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 발급은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재외국민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뉴저지주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교환에 필요한 영문 운전면허 경력 증명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34건이 발급, 지난해 상반기 영문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발급 건수 1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인증서 발급 민원도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172건 수준이던 인증서 발급은 올해 상반기 26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미국 방문을 위한 전자여행 허가 신청을 위해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다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가짜 사이트인데요. 실제 수수료 21달러에 최고 7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청구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이스타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모두 8건 접수됐습니다. 8건 모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전자여행 허가, 이스타 등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해외 대행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사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로 착각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명에 공식 등의 문구를 사용하거나 국토안보부 운영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구성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습니다. 발급 수수료도 최소 $98부터 최대 $145까지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한국 포털 사이트보다 구글 검색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달리 구글에서 검색하면 광고 사이트가 가장 먼저 노출되고 그 아래 공식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공식 홈페이지와 광고 사이트 간 구역 구분이나 음영 등이 제공되지 않아 일반 소비자들이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구글 측에 광고 사이트를 밑으로 내리는 등의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이스타 신청 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전국의 ATM 및 카드 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의 카드 정보를 빼낸 외국인 일당이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9일 전국에 스키밍 기계를 부착해 카드 정보를 훔친 일당 6명을 사기, 신원 도용, 금융 사기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키밍 기계는 ATM이나 소매 매장의 카드 결제 단말기에 부착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크레딧이나 데빗 카드 등의 정보와 핀 넘버까지 훔칠 수 있습니다. 훔친 금융 정보는 물품 구매나 은행 인출 등에 사용됩니다. 일당은 루마니아인 4명과 영국인 1명, 아일랜드인 1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대부분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플라센티아에 거주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규모는 30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품 구매로 사용된 규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버지니아 등에서 주류 소매업체의 결제기기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해 카드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차 안에 홀로 방치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투손 지역에서 2살 된 아이가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외출했다가 차에서 잠든 가운데 집에 도착했고 아빠는 차량 시동과 에어컨을 켠 채 아이를 차 안에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를 발견했을 때는 에어컨이 꺼져 있었고 아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에어컨을 켜놓았는데 꺼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30분에서 1시간가량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날 투손 지역 낮 최고 기온은 화씨 108도에 달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에는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5살 아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날 이 지역 기온이 화씨 90도에 육박하는 가운데 이 아이는 계모가 일하는 미용실 밖에서 7시간 동안 혼자 차 안에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계모를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지난달 28일 오후에는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어른 없이 3명의 아이가 차 안에 있다가 행인의 도움으로 구조됐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들어 뜨거운 차 안에 홀로 있다가 숨진 아이들은 최소 10명에 달합니다. 1990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1,090명 이상의 어린이가 뜨거운 차량에 방치돼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의 체온보다 3배에서 5배 빠르게 상승하며 체온이 화씨 107도에 이르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인의 암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 10건 중 4건 이상은 흡연을 하지 않고 체중을 줄이는 등의 생활 습관 변화로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암학회는
어제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의 30세 이상 성인에게서 발병한 암 사례 40%와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약 절반이 예방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암학회는 2019년 미국에서 30세 이상 성인들에게 발생한 암 사례 및 이로 인한 사망과 함께 암 발병과 사망을 이르게 하는 18개의 위험 요소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30세 이상 암 발생 환자는 178만 명,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59만 5,700명으로 보고됐습니다. 연구 결과 이 위험 요소는 2019년 발생한 암 건수 중 40%에 해당하는 71만 3,300건, 그리고 암으로 인한 사망 중 44%에 해당하는 26만 2,100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흡연과 비만, 음주 등이 암 발병 및 사망과 크게 연관돼 있다는 것으로 금연을 하고 체중을 관리하며 음주를 줄이고 운동을 했다면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 사망과 연관된 위험 요소로는 흡연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비만 7.3%, 음주 4.1%, 운동 부족 2.5%, 부족한 과일 채소 섭취 1.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비영리단체 한미우호협회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 각각 2주에서 4주간 미국은 한국인들을 보호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적힌 빌보드 광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고판은 차량 통행이 잦은 뉴욕, 댈러스, LA, 보스턴,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DC, 휴스턴의 고속도로에 설치됩니다. 협회 측은 그동안 미국 5대 도시에서만 빌보드 광고를 운영했으나 올해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찬으로 10개 도시의 고속도로에 광고하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용사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이 광고를 보는 인원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우호협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28년 동안 한국전쟁 정전 기념일인 7월 27일에 맞춰 미국 내 주요 도로에 빌보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연수단은 어제 뉴욕시 교육청을 방문하고 양 도시 학생들의 문화 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천교육청은 인천형 세계 시민 교육과 읽기, 걷기, 쓰기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데니얼 위즈버그 뉴욕시 교육청 수석 부교육감은 인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과 정책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뉴욕시 학생들과 인천시 학생들 간 교류는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뉴욕시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 이해를 넘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뉴욕주 호텔 투숙객들은 일회용 용기에 담긴 욕실용품을 제공받지 못합니다. 지난 2021년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가 환경보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하며 통과된 법안은 당초 지난해 발효 예정이었으나 호텔 측이 이미 구입한 플라스틱 병 재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 연기를 요구함에 따라 미뤄졌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카민스키 전 의원은 호텔의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5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뉴욕주 호텔과 모텔은 투숙객에게 샴푸, 컨디셔너, 바디워시, 로션 등을 12온스 미만 용량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50개 미만 객실을 갖춘 호텔, 모텔에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초 $250, 추가 적발 시 $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들 엘리엇 챈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그레이스 유 씨에 대한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그레이스 유 구명위원회는 어제 유 씨에 대한 법원 심리가 당초 5월 29, 30일에서 7월 17일과 18일로 연기된 데 이어 또다시 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연기의 사유는 담당 판사의 일정 때문이었고
이번 변경의 이유는 검찰이 유씨 진술문 검토를 내세웠습니다. 구명위 측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고지했고 담당 판사가 이를 즉각 수리, 서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연된 심리 일정에 대해 별도의 고지가 없었다며 날짜 공유를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씨 가족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났다며 2년 5개월 동안 구치소에 갇힌 이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용납할 수 없는 행태라며 법원의 결정에 분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 75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는 수요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다 목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고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